선생님 준비 다 되셨으니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사업자 병원 컨설팅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원장님들은 개인사업자입니까? 법인사업자입니까? 대부분 다 개인사업자예요. 왜 개인사업자일까요? 우리나라 법에가 영리 목적으로는 의료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 목적만 가능해요. 그 비영리 목적이란 것은 뭐죠? 재단병원. 재단병원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뭐죠? 전부 다 나중에 나는 이사장을 국가에다 기부 체납하고 나는 수익 활동하다가 나는 월급 받다가 그냥 나는 국가에다 두고 가겠다 하는 게 재단병원, 공공성을 가진 병원을 보고 재단병원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걸 모르고 재단병원이 뭐고 또 법인이 뭐고 개인이 뭐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재단병원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단병원을 진행했단 말이죠. 지금 일궈놓고 병원에 수입이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돈을 개인화 작업을 하려고 보고 자녀한테 좀 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재단병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자녀가, 의사도 아닌 분도 꽤 많이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이걸 우리 가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내가 개인병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병원의 소득이 꽤 높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고 또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개인병원 소득을 어떻게 하면 자녀 쪽으로 좀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병원 원장님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다녀보면 재단병원도 있다. 재단병원은 일반 법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걸 개인화하고 유동화하는 데 제한이 되지만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아웃소싱 형태 분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료기관이 크게 보면 병원이 보면 진료 업무가 있고요, 행정 업무가 있어요. 병원도 가보면 의사가 있고 의사가 아닌 분이 있죠. 행정 업무. 또 의사가 직접 진료와 관계된 장비도 있지만 간접적 비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진료 업무와 행정 업무로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영리법인이 안 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이 분야예요. 진료 업무는 영리 분야로 갈 수 없다. 이게 법인을 통해 한다, 법인전을 한다 그러면 몽땅 다 가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넘겨야 된다고요? 행정 관련 업무, 진료 업무는 남겨둬야 된다. 왜? 법률에가 진료 업무는 영리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재단법인, 공익성을 띤 재단법인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의료기관과 여기는 의료기관을 그대로 두는 거고요. 여기는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행정 업무를 구매 대행을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병원과 관계된 자산을 임대해 준다라든지, 행정 업무 용역을 수행한다라든지, 비품을 유통시킨다라든지, 환경미화 또는 미술품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켜서 법인에 제공해주고 그 법인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 설비 관리를, 원무, 총무 행정, 병원 급식 이타, 미화, 세탁 같은 거 다 법인에서 진행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료 역할을 제외한 행정 역할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임대 및 이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외주 용역비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비품, 유통, 환경미화, 미술품을 추가해서 법인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서로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주든 임차를 주든 해서 관계를 통해서 매출과 매입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형태의 아웃소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원은 다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누구나 안 해요. 큰 병원들은 다 하는데 적은 규모에 있는 원장님들은 겁을 내고 못해. 왜 그럴까요? 그 주변에 있는 전문가가 없거나 주변에 있는 전문가가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역량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데는 하는데 적은 곳이 더 못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적은 것을 보호해주고 적은 것을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큰 데는 봐주고 적은 데는 안 봐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동안 소규모 개인 병원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잘 조언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그런 정보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안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 이제 업무 분석을 좀 해볼게요. 크게 보면 비품, 의료기기, 시설 설비가 있어요. 자, 감가상각이 지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이 지금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사용료로 전환하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요. 그 영양사 2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 인력은 전부 다 법인으로 이전한다. 그 왜 하필은 영양사 2인을 제외했을까요? 왜 영양사 2인을 안 넘겼을까요? 요양병원 운영하려고 그러면 필수 인력이 있어요. 필수 인력이 뭐냐면 영양사 2인이에요. 규모에 따라 좀 차이니까 영양사가 필수 인력이다. 그러니까 영양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요양병원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양사 2인은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이전시키고 병원 급식 위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파트는 뭐냐? 업무, 행정 업무 파트가 있어요. 고객 대면 인력을 이제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 계약 체결, 용역비를 지급한다. 근데 여기는 뭐냐?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병원 급식 위탁업하고 빨간색으로 근로자 파견 위탁업을 빨간색 표시해 줬어요. 왜 이렇게 빨간색 표시해 줬냐? 두 개 업종은 겸업이 금지입니다. 병원 급식 위탁업을 하면서 근로자 파견 업무 위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법인이 지금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넘길 때도 보라색으로 제가 고용세 공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이동을 해요. 개인 병원에 있는 인력을 법인으로 한꺼번에 왕창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넘기면 무슨 효과가 있냐? 법인에서는 신규 고용이 되는 거죠. 신규 고용이 되니까 고용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파트가 이제 총무 시설 업무가 있어요. 총괄 업무를 이전한다. 수선, 소모품 등 이전하고 나서 용역비 구매 대행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파트가 세탁, 청소, 간병 등 예주 업무가 일을 시킨다. 그래서 업무 이전 용역비 지급한다. 이게 요양병원 업무 파트예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런 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업무 분석도 못해요. 이렇게 업무 분석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분석을 해놓고 어떻게 넘길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이고 어떤 가격에 넘길 것이고 어떻게 지불해야 되고 어떤 계약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다 잘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인력을 분류를 해봤더니 이 병원은 143명이에요. 요양병원이 143명인데 원무과가 19명, 이송도우미가 3명, 사회복지사 2명, 조리직이 12명, 영양사 3명, 의료진이 104명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딱 느껴야 되죠. 여기서 중에 143명 중에 넘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료진 104명하고 영양사 2인은 못 넘긴다. 나머지는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병원 이전 급식 위탁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인력 13명, 영양사 2명은 제시키고 잔류시키고 인력 13명을 법인으로 넘겨서 그 법인에서 이제 외주 형태를 해서 이제 위탁급식업을 진행을 한다. 법인2는 근로자 파견업을 만든다. 그래서 인력을 19명, 사회복지사 2명, 업무팀장 3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을 근로자 파견업 형태로 넘겨서 진행을 한다. 왜 법인이 2개가 나왔는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2개가 업종이 겸업 안 된다. 진료 업무는 그대로 남긴다. 104명은 이렇게 남기고 행정 업무 외에 인원 39명은 요양병 이렇게 분석이 됐다라고 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법인 업무 영역을 또 추가를 한다. 비품 업무를 이제 업종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비품 환경과 의료 장비 임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료 장비가 들어올 때 억대가 넘는 게 많거든요. 그걸 그동안은 원장님이 직접 구매를 했었어요. 이걸 어디를 통해 들어오면 됩니까? 이제 자녀 법인을 통해서 의료 장비를 들어오면 적정 마진을 자녀 법인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추정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인 설립되고 나면 이제 몇 개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든 게 3개의 사업자가 되는 거죠.
3개 사업자가. 그래서 병원 자체 있고 급식법인이 하나, 근로자 파견법인이 하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을 어디로 넘겨줘야 될 것, 이렇게 자산, 이제 부채를 쭉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추정 재무 상태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급식법인은 이제 식당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다 가져가는 거고요. 인력 장비 임대는 이제 근로자 파견해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을 이제 봐야 되겠죠? 손익이 법인 설립 전 현상은 이런데, 법인 설립하고 나면 병원 사업자는 소득액이 얼마로 가냐 하면 2억 2천. 원래가 전에는 11억이었던 게 기존 병원은 11억이었던 게 컨설팅 맞추고 나면 2억 2,400이 병원 소득이 되고, 급식법인이 얼마요? 5억 6,500.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 인력업을 했던 그 업종이 2억 1,700을 소득액을 가져간다. 이걸 뽑으려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급식업의 운영 형태를 알아야 돼요. 일 매출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450만 연간이면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16억 4,200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급식법인에서 6억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 병원, 이제 개인 사업자인 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해 가는, 그래서 기대 효과까지 보여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는 원장님 선택 영역인 거고, 컨설팅 A부터 Z까지 실행, 사후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선택할 건지 말 건지는 원장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병원 경영지원법인 운용 기대 효과를 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절차를 보면 원장님은 개별 면담을 해요. 1단계로. 개별 면담을 하고 2단계는 뭐냐? 가족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3단계는 뭐냐? 병원 자산을 양수도 넘길 수 있는 것만큼 넘겨줍니다. 넘길 수 있는 만큼 넘겨주고, 4단계는 뭐냐? 원장님 개인 자산이 있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지금 병원 진료 말고 다른 임대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 임대소득을 나는 건물을, 부동산을 그 자녀법인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개인 자산 이전. 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100억을 운영하는 채권이라든 주식을 운영하고 있어, 원장님이. 그러면 계속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수익이 나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나갈 건데. 근데 그 수익을 누가 나게 해주면 됩니까? 자녀법인에서 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자녀법인에다가 대여를 해준다라든지 가수금 내준다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자녀법인에서 운영 수익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법인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중에 상속세 낼 일이 없다는 거죠. 개인 자산을 이전한다. 5번째는 이제 법인의 유보 금액을 가족 가미 투자 활동을 한다. 돈 필요할 때 이제 가지고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법인에서 재투자를 한다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아까 소득세가 들어주는 거 보여드렸죠?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뭐가 줄어든다고요? 미래 자녀한테 넘겨줬을 때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고, 부동산 사업장 임대를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넘겨줘요. 특히 이제 취득계획이 있는 거 있어요. 원장님들 로망이 뭔지 아세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진료하면서 자기가 위에 층에 있고 나머지 층들 임대를 줘서 자기가 병원을 그렇게 열심히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 가지고 자기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2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절대 안 된다. 부인을 못 넘어서 자기로 지금 해서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처리를 나중에 해야 될 상황. 앞에 케이스는 아예 자녀로 가가지고 이득을 난 걸 자녀법인에서 운영을 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두 개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세효과 분석을 보면 이 병원은 순이익 8억을 이전했죠. 순이익 8억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자녀법인으로 이전했다는 거죠. 자녀법인으로 이전했으면 10년간 이전된 금액이 얼마겠어요? 80억이라는 거예요. 1년에 1억. 80억 이전했고, 자녀법인에 80억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노력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짜줌으로 인해서 80억의 돈을 넘겨줬고, 병원 소득, 기타 소득, 부동산 소득을 원장님이 갖고 있던 걸 법인 자산화 시켜줘서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또 소득세까지 절세시켜준 이게 바로 컨설팅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효과는 이제 소득을 연간 8억, 자녀법인을 이전시켜서 10년 운영하면 80억이 넘어가는 거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몇 년도 했다고 그래? 이거 20년도 했다고 그랬죠? 지금 사례가. 지금 25년이니까 얼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0억 정도가 법인회가 돈이
쌓여 있다. 법인에 쌓여 있는 돈 갖고 지금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원장님은 법인에서 부동산 취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40억 만들어졌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대출 좀 안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좀 취득해서 이 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도 가져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수익도 가져간다. 자녀법인에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두면 자녀법인의 자산 증식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 누가 기여를 해준 겁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기여를 해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재단 병원 좀 볼게요. 지금 개인 병원 봤잖아요. 이제 의료재단 병원 좀 볼게요. 공익재단이니까 의료재단 병원 자산을 개인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은, 이사장님은 너무 과거에 좀 힘들어서 재단병원을 만들어서 병원을 많이 키워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자녀가 둘이 아들, 딸이 있는데 의사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병원을 만들었다 생각되는데, 이 수익 구조를 자녀 쪽으로 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 만난 상황에 봤더니 뭔가를 꿈틀꿈틀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 의료재단 병원이 있고 법인이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 의료복지재단이 하나 있고 이 법인은 누구를 주주로 해놨냐면 아들과 딸을 일부 임발부 시켜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거래를 누구하고 시키고 있어요? 재단병원과 지금 거래를 시키고 있는 형태를 짜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사장님, 원장님 주변에 있는 세무 전문가가 이렇게 거래하시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저거 어떤 큰일이 난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이 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큰일이 나는데요? 그랬어요. 세무조사를 크게 맞고 세무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대요. 불법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요? 그럼 세무조사를 크게 받는데 세금은 얼마나 걷어간대요?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하는 금액이 얼마나 된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안 하던데? 제가 물어봤어요. 기회비는 자, 세무조사가 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와서 세금 추징액이 10억. 세금을 추징받고도 20억이 남으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법이라면. 그걸 따져볼 줄 알았대요.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모든 일에 다 있는 거예요.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사고 위험성을 예측 가능하고 통계 가능하면 하는 거죠. 그 사고 위험성을 예측 불가하고 통계가 불가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위험성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고 방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측도 불가하고 통제도 불가하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러게 위험성을 예측하고 통제 가능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는 걸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영역을 전문가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버린다. 여기도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두 곳에서 크게 해요. 어떻게 하냐? 부동산 임대업인데 건물을 이분이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도 이 병원 중에 건물 동이 크게 4동이 있는데 4동 중에 2동을 자기 개인으로 지었어. 그걸 병원에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소득이 꽤 많이 들어와요. 2개는 병원 재원으로 짓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 의료재단의 이익금이 너무 많아. 매년 한 200억씩 이익이 생기니까 개인화 하려고 그러니까 못해. 제한되는 거죠. 또 특수관계법인, 아까 세무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던 게 뭐냐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 몰아주기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의료재단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벗어났어요. 중견기업이 됐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이익의 증여,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산승계에 따른 개인 부동산도 있고 병원 소득도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병원 계열 실태를 가지고 제가 법령까지 점검을 해봤어요. 일감 떼어주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자가 이제 의료재단법인인 거죠. 의료재단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이렇게 수혜법인이 자녀법인이 수혜법인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익을 전가받은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엔 주주가 자녀잖아요. 그럼 이 주주한테 증여의제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입니다. 일감 몰아 증여의제 과세 요건이 뭐냐면
수혜법인에서 영업이익이 있을 것. 두 번째는 뭐냐?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중소기업은 50%. 수혜법인의 지배 친족 특수한 비율이 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미 자녀법인에 있으니 100%니까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현재 구조에서는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재단과 거래 비중이 50% 초과되고 자녀 대표 주식이 1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제 브리핑을 해줬고요. 의료재단과 거래 비중이 50% 초과해서 또 의료재단과 51% 자녀법인 49%를 조정을 하면 증여의제 해당이 없다는 거죠. 비율 조정을 좀 해주던가. 그럼 어떻게 하죠? 자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의료재단에다가 51% 팔든가. 이런 방법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상을 파악하면 방법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 증여의제 비중을 제가 파악해봤어요.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세금이. 현 상황에서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큰일이 얼마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요. 큰일 났는데 얼마냐면 증여세가 아들한테 나온 증여세가 7,2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 법인에서 가져가는 소득액이 얼마냐? 9억 1,800이에요. 9억 1,800 가져가고 세금 7,200만 원 내면 해요 말아요? 여러분이라면. 해야죠. 이걸 따져주고 원장이사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따지지 않고 큰일 난다 하는 게 뭐였냐? 7,200 세금 나오는 거였어. 그럼 얼마 가져가냐? 9억 1,800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 18억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한테. 18억 했을 때 약간 2억 좀 안 됩니다. 그럼 해요 말아요? 해야 되는 거죠. 18억을 가져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증여세 낼 돈은 법인에서 배당받아서 내면 되잖아요. 자녀는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따져줬어요. 원장이 뭐라냐면 서울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 서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전문가 레벨이 있다. 다 전문가 영역이 따라서 어떤 전문가는 이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전문가는 이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는 해줬어요. 일감모라지 증여의제 해소 전략 현 상태를 유지하든가 매년 증여세 납부 오히려 더 뭐죠? 늘려버리든가 뽑아줬잖아요. 얼마 나온다는 거. 두 번째 뭐냐? 의료재단 지분을 51% 여기다 팔자. 자녀가 100인데 49% 만들자. 팔면은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오냐면 이때 주식평가에서 봤더니 아들이 받아오는 돈이 약 한 30억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일시에. 30억을 받아오는 게 나을까요? 현재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누구나 상식적이라고 하면 30억 뿐이 안 들어오면 최대. 요렇게 계속 가면 매년 18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고 2, 3년이면 30억, 40억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료재단과 매출 거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아까 50%랑 50% 밑에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 떨어뜨리는 방법은 지금 매출이 176억인데 상품 매출이에요. 이걸 중개수수료 매출로 전환한다. 17억으로 떨어진 매출 규모가 떨어지니까 이익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머지 절반이 얼마입니까? 17억의 절반이 약 한 8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8억 5천 정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매출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매출로 뭘로 만들면 되냐? 임대 매출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까 개인 임대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법인으로 넣어줘서 임대료를 법인 매출로 만들어주면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총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세 가지를. 원장님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1,3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1,3을 같이 하자. 그리고 지금 1,3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1,3을 같이 해요. 두 번째 이제 일감 떼어주기를 검토해 봤어요. 여기는 병원인 거죠. 특수관계 법인에서 일감을 떼어주면 수혜법인이 똑같은 그림 똑같죠. 일감 떼어주기만 달라지는 거죠. 일감 떼어주기라면 이때도 이제 증여의제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이익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다.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계로 인해서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어 이익이 나야 된다는 자녀법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구조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일 것. 앞에는 몇 프로였어요? 10%였습니다.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의료재단 원장님이 일감 떼어주기와 두 개가 겹쳤어요. 아까 겹쳤잖아요. 겹쳤을 때는 두 개 중에 뭐를 낼까요? 높은 거 하나만 낸다. 한 개만 과세된다. 높은 거.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 몰아주기 두 개가 겹치면 하나만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한다. 이게 누가 조상해? 국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뭐라냐, 바꾸자. 가족에서 못 오게 하자라고 해서 최대한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대로 따라가도 이렇다는. 과거에는 그런 법령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꾸자 해서 못 바꾸는. 개인 부동산 법인은 양수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법인에다가 출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거는 어디서 본 그림이에요? 중소기업 통합할 때 강의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중소기업 통합 관련해서 내용이 다 적용이 되고, 하나의 컨설팅 키워드가 전 파트에서 다 A 파트는 A가 들어가고 B 파트 B 여러 가지가 조립이 돼서 컨설팅 결과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배구조를 변경해 줬고요. 그래서 의료재단 51%, 자녀 49%, 자녀 이제 딸한테도 좀 주고 이런 작업도 하고요. 매출 확장 전략으로 병원 급식 운영을 예주화로 줘서 했고, 또 장례식장 또 예주화를 해서 누구를 줬다고요? 자녀법인에서 진행하게끔 해줬고,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를 통해 자녀를 또 이사진으로 넣어서 또 특수관계자 이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한도가 있어 이런 작업을 다 해줬습니다. 연간 118억.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8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주화를 통해서.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뽑아봤더니 118억을 비용 공제하고 했더니 약 35억 정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급식을 예주화시켜서 예주법인을 만들어서 자녀가 매년 자녀법인에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35억씩을 가져간다. 여러분이 이사장 원장을 해요 말아요? 해야 되겠죠. 이건 그럼 결국은 118억이라는 비용을 어디서 갖고 들어오면, 원래 누가 이걸 먹었던 거예요? 이걸 법인 의료재단에서 먹었던 걸 밖으로 끌어내준다.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나왔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경계가 의료법에가 나와 있어요.